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 분이지만 완전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노안 같은 분도 있으실 거고, 되게 더 어려 보이는 동안 같은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정확한 공식이나 이게 문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머리에 없지만 누구나 사람 얼굴을 딱 보면은 어려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본능적으로 탁 와닿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하나하나 요소별로 공식 같은 게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만 있다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얼굴을 봤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어려 보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만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지 말고,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더 어려 보일 수가 있는지, 그 요소들을 마치 제가 공식처럼 하나하나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또 앞으로의 미용 생활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진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제 얼굴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마입니다. 뭐 사실 머리가 빠져 보인다 이런 머리카락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오늘 좀 논외로 하고 피부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마 하면은 여러분 바로 주름이 생각나죠. 첫 번째는 이마 주름입니다. 여기 이제 찍찍찍,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이마 주름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사람이 더 나이가 들어 보게 되는 인상을 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미간 주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내 천자 미간 주름도 있게 되면은 사람이 더 나이가 들어 보게 되고요. 어쨌거나 이 이마 근육의 힘이 눈썹을 좀 들어 올리게 해주는 그런 요소인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피부가 처지기도 하지만 근육의 힘도 떨어지면서 눈썹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눈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내가 이전에 비해서 점점 눈뜬 힘이 약해지고 내려지고 처진다, 그렇게 해서 또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이마 근육에 기인하는 부분이라 보면 되고, 어쨌거나 이마가 처지면서 눈도 작아지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이마와 마찬가지로 이 눈꺼풀 부분이 내려오면서 이쪽이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표시해보니까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 눈꺼풀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마와 눈썹 부분, 눈꺼풀을 말했으니까 눈 부분도 참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요. 눈도 그렇고 입도 그런데 이 둘레근 동그란 근육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근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축하는 방향대로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옆으로도 생기고 밑으로도 생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코 안쪽으로도 생기죠. 그래서 주름 방향을 또 그려보면은 옆에 까마귀 발톱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갈래로 주름이 보통 생기게 되고, 꽃잔등 주름도 마찬가지로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눈 밑에 좀 자글자글한 잔주름도 생기게 되고요. 눈 밑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말해서 이 눈 밑이 볼륨이 나이가 들어서 꺼지는 경우도 있고 더 튀어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눈 밑에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눈 밑 지방이 이걸 잡아주는 격벽이 약해져서 불룩 튀어나오게 되면은 붉어지는 양상을 갖게 되고요. 그거와 별개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진피층이나 지방층이 나이에 따라서 좀 소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튀어나오거나 꺼지든 간에 둘 다 노화의 지표인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음영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가 이런 원인인지 모르고 그냥 좀 칙칙해 보이는 다크서클이라도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눈 밑 부분도 이런 이유로 조금 노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뺨입니다. 볼륨이 이 중안부에서 위쪽에 있을수록 사람이 좀 생기가 있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고요. 이게 힘을 잃고 아래로 내려가게 될수록 조금 팔자주름 라인이 생기게 되고 아래쪽에 볼륨이 증가하면서 사람이 좀 둔해 보이면서도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팔자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볼륨이 아래로 이제 꺼지면서 뭔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중안부 전체에서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생기는 게 팔자주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쪽에 있는 볼륨이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꺼지다 보니까 팔자주름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사실 팔자주름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나이 들어 보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이게 더 깊어지고 꺼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강화될수록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 중안부 볼륨이 내려오면서 볼살이 전체적으로 처지면서 좀 꺼지는 것도 노화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얼굴 라인이 젊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볼륨이 있고 마치 공기가 빵빵한 풍선처럼 유지가 되다가, 이게 안쪽에 볼륨이 노화로 인해 꺼지게 되면 약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게 되고, 그럼 얼굴 라인이 이렇게 잘 예쁘게 이어지던 것이
안쪽으로 헬쑥하게 들어가게 돼요. 어느 정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것 또한 또 여성분들이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얼굴 라인 개선, 뭐 땅콩형 얼굴이라고도 표현한 것과 좀 관련이 있고요. 꺼짐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입가 쪽인데요. 아까 눈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입도 입 주위로 이제 입둘레근이 있게 되고 이렇게 원형으로 다 있다 보니까 그 방향대로 다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는 입술 쪽에 잔주름이 좀 짜글짜글하게 생기게 되고요. 이게 참 해결하기가 옛날에는 힘들었거든요. 지금 뭐 그려보니까 약간 수염 같기도 한데 주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이 아래쪽으로 싹 그어지는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대 구조랑도 그리고 처짐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쪽을 잡고 있는 구조물 위쪽으로 위쪽에 있는 살들이 처지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면서 딱 그 선 따라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입술이 쪼그라듭니다. 좀 슬프죠.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생각해보면 좀 하면서 안으로 말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부분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든 인상을 주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입가 잔주름까지 있으면 이제 입이 완벽히 좀 나이가 들어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 입술 볼륨의 감소를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턱 라인이 있죠. 턱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던 피부 라인이 탄력을 잃고 내려오면서 얼굴이 잡아주는 힘을 잃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밑에 모이게 되면 당연히 뭉툭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뭐 노화가 아니라 살이 찌는 경우에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살과 별개로 이런 노화 자체가 이중턱이라던가 턱선 라인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턱선 외쪽에 이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 쪽을 잡아주는 이 턱선부터 목까지 붙어있는 이 피부층에도 어느 정도의 지방이 똑같이 있더라도 이걸 잡아주는 힘, 이 목 근육의 힘이 또 약해지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붉어지게 되고 처지게 되고 그러면 좀 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 부분 또한 조금 노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목 쪽에 주름이 있을 것 같아요. 가로주름도 있고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칠면조처럼 피부가 탄력 없이 처지면 생기는 세로주름도 있거든요. 보통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따라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실 젊을 때부터 목 가로주름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유전이긴 하지만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로주름 부분도 어떻게 보면 노화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세로주름 또한 피부 탄력이 처지면서 생기는 것인데 노화를 나타내는 표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냥 피부 자체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도 우리가 무시를 못 하잖아요. 뭐 결이 푸석푸석해진다던가 되게 건조해진다던가 쪼글쪼글해진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 마치 우리 원래라면 피부가 스펀지처럼 안에 진피층이 두텁게 형성되면 또잉또잉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꾹 누르면 막 몇 시간 지나야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이런 진피층의 소실과 관련이 있거든요. 피부 자체의 탄력 저하, 결이 달라지는 이런 진피층의 소실을 들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색소, 기미나 잡티나 흑자나 검버섯 아니면 뭐 쥐젖 같은 요철이라던가 오돌도돌한 것들 잡티들이 끼게 되면 이게 더 많아지게 될수록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잡티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뭔가를 많이 그려놔가지고 점을 좀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거울 한번 보세요. 아니면 다른 연예인 얼굴 한번 보시고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뭐랄까 본능적으로 와닿기보다 의식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울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은 더 동안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동안이 될 수 있는지 또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이마 주름 말씀드렸죠? 이마 주름 지워버렸. 주름을 사실 이렇게 싹 지워온다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것을 만약에 종이로 비유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세게 확 접어버리면 이걸 피더라도 선이 이렇게 남아요. 근데 살짝만 접혀있는 상황에서 다시 펴주게 되면 주름이 안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방이 가장 효과 좋은 시로입니다. 이마주름이 약간 실선처럼 남아있는 단계가 제일 좋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걸 받느냐, 이마 보톡스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시술이라 아무것도 안 받은 분들이 이마주름 고민이라면 이마 보톡스를 추천드리고요. 이미 조금 선이 깊어졌어. 그래서 내가 보톡스를 받아도 이 선이 조금 남아.
그러면 그 부분이 미세하게 좀 꺼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주름을 따라서 약간의 필러나 스킨 부스터를 섞어주면 그런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마 보톡스를 하되 너무 깊은 분들은 필러나 스킨 부스터를 같이 써보면 좋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가성비는 아니지만 이마 쪽에도 리프팅이 가능하거든요. 서마지나 올리지오 볼륨어 등의 고주파도 가능하고 얕게 들어가는 초인파인 소프 웨이브도 가능합니다. 이런 리프팅 부분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사실 피부과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당기는 실 리프팅도 있을 것이고, 뭐 미니 3D 이마 거상 이쪽으로만 피부 라인을 잘라서 위로 올리는 그런 수술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간주름. 미간주름도 이마 주름과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주름이 형성된 라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잡아주는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펴지게 되고, 그 주름이 이미 심한 경우에는 필러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미간은 조금 해부학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위는 맞아요. 그렇지만 안전한 깊이로 숙련된 의사가 진행하면 큰 걱정 없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썹 아래쪽 눈꺼풀이 우리가 움푹 들어간다거나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쨌거나 눈꺼풀에 다시 힘을 주어야겠죠. 힘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스킨 부스터로서 이제 이 조직에다가 스킨 부스터로 좋은 재생 물질을 전달해 주게 되면은 진피층에 힘이 조금 더 돌아올 수 있다고 보면 되시고, 보통 눈썹 위쪽에는 아이 서마지라던가 그런 리프팅 디바이스나 아이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조금 힘을 주는 편이고, 저희 손님 중에서도 이런 눈두덩 처짐, 힘 약해짐이 고민이셔서 눈 쪽에 수술을 고민 중인 분이 내원을 하셨다가 아이 리쥬란을 몇 회 정도 진행하시고 눈 뜨는 힘이 제법 괜찮아져서 되게 시술의 효과를 체감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수술을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근본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눈썹은 계속 처지다 보면 저도 항암검 같은 걸 해야 된다 생각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방이라던가 일시적인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눈꺼풀 자체가 되게 퀭하게 꺼진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꺼진 거는 채워야겠죠. 그 부분은 필러를 통해서 교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눈 부분도 신나게 지워보도록 하고요. 눈가나 눈 밑 주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해요. 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깊지만 않으면 보톡스를 통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교정과 예방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제 눈 밑 같은 경우에는 눈가보다 근육 외적으로 다른 구조물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톡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교정은 가능하되, 보톡스만으로도 너무 무리하게 교정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쪽 인상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진다던가 아니면 눈 뜨는 게 조금 불편해진다던가 하는 큰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눈 밑 주름에 대해서는 보톡스만으로 효과를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린 편이고, 그렇게 보톡스만 진행할 경우에는 한계를 좀 설명드린 편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좀 더 해볼까요? 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밑이 꺼져 있을 수도 있고 눈밑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조금 추천이 달라지거든요. 네, 일반론적으로는 이런 눈밑 스킨 보톡스라던가 눈밑 아이 리쥬란 아니면 눈밑 주베룩 울트라콜 등의 스킨 부스터가 조금 영향을 잘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가 쪽은 보톡스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눈밑 쪽은 보톡스 외에 다른 리프팅 디바이스나 스킨 부스터를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수술 쪽으로 나아간다면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항암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눈까지 깨끗해졌고요. 콧잔등 주름도 보톡스로 조금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콧잔등의 주름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찡그리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단순히 여기에 어떤 근육이 있어서 수축한다기보다 이 상하에 있는 근육이 같이 수축하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시술법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있는 병원에 가서 단순히 콧잔등에만 보톡스를 놓는다고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쪽 부분은 조금 볼륨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꺼진 부분은 어쨌든 채우고, 이제 내려간 부분은 다시 들어올리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볼이 아래로 처졌다 하면 웬만한 리프팅 디바이스는 다 도움이 되세요. 울세라, 서마지, 소프웨이브, 티타늄 리프팅 뭐 유명한 것들 다 도움이 될 텐데, 대신 피부의 타입이라던가 두께라던가 예민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나한테 좀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리프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실 리프팅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꺼진 볼륨은 채워줘야
채워줘야 되는데 필러가 어떻게 보면 채워줌의 대명사지만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나 다른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볼륨을 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볼륨을 좀 주는 걸 추천드리고, 수술적인 방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 이식이 있겠죠.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곳에서 지방을 좀 뜯어다가 이 앞볼 쪽에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 옆볼 쪽에도 채우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볼륨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꺼진 부분은 채우고 내려간 부분은 들어 올리는데, 피부과적으로는 필러나 스킨 부스터, 리프팅 디바이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 팔자주름이 양상이 좀 많이 달라요. 마치 실주름처럼 생기는 분도 있고, 아래쪽이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위쪽에서 훅 꺼져서 이렇게 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훅 꺼지는 부분은 들어주셔야 돼요. 꺼진 부분은 채워주셔야 되고, 실주름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주름을 따라서 미세하게 채워주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보고, 채워주는 방식은 필러나 스킨 부스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볼 꺼짐도 어떻게 보면 앞볼이랑 비슷하죠. 채워내고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비슷한 방법이라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입가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사실 눈가야 약간은 마비를 시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방해는 받진 않지만, 입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을 때도 계속 쓰고, 뭐 물을 마실 때도 쓰고, 음식을 먹을 때도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뭔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막 입이 삐뚤어진다던가 말할 때마다 이상해진다던가 그런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주름을 필 때 보톡스를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입가 주름에 보톡스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너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는 지양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콜라겐 부스터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교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입가 쪽 주름에는 소프 웨이브라는 장비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고주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야 있겠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좀 부족했거든요. 소프 웨이브는 이런 얕은 부분에도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효과는 좀 잘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마리오네트나 입가 쪽 주름에는 소프 웨이브를 1순위로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조금 아픕니다. 그 부분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가주름은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리오네트는 어쨌거나 방금처럼 리프팅을 좀 추천드리긴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볼륨을 채워내는 방식으로 조금 그런 경계를 완만하게 흐트리는 방식도 가능하고, 턱 라인 따라서 볼륨이 전체적으로 꺼져서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채워내는 방식이 이런 마리오네트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서 리프팅이라던가 볼륨을 채워내는 방식을 좀 추천드릴 수 있고, 입술이 작아지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입술 필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술이 꺼져 있는 부분, 그리고 감춰져 있는 부분도 약간 드러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한테 어떤 미용적으로 입술을 환하게 하는 그런 20, 30대 입술 필러 말고, 그냥 기존의 입술을 좀 꺼내드리는 용도의 입술 필러를 추천드리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술 필러를 추천드립니다. 턱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위쪽에서부터 처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리프팅을 추천드리고요. 이중턱 같은 경우는 볼륨, 지방이 많이 생겨서 쌓인 타입도 있을 것이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타입도 있을 것인데, 지방이 있으면서도 탄력이 괜찮은 분들인 경우에는 지방을 잡아내는 인모드라던가 울세라, 지방분해 주사 등을 좀 추천드리고, 그러면서도 탄력이 좀 처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 피부들을 좀 쫀쫀하게 붙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울세라나 소프웨이브 같은 타이트닝 장비들을 좀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에서는 실리프팅도 턱 쪽에 진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주름, 목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라던가 서마지, 볼륨어, 올리지오 등의 고주파 시술을 좀 추천드리고요.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깊어진 양상이고,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펼 수는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주름 따라서 채워내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필러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목 가로주름은 필러가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필러가 조금 싫으신 분들은 필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결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좀 푸석푸석하고 피부가 탄력이 없고 힘없고 조금 얇은 경우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얼굴 전반적으로 그런 피부 결에 대한 안티에이징을 하는 데는 저는 써마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써마지 외에도 이제 레이저로 열을 가하는 거 말고 좋은 물질을 주사로 넣어주는 스킨 부스터도 있잖아요. 스킨 부스터의 대표격은 아무래도 리쥬란이긴 하겠죠. 리쥬란 외에도 콜라겐 부스터를 써서 재생을 시켜준 것도 좋다 보니까, 고주파류의 레이저 리프팅과 스킨 부스터를 함께 병합을 해서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요즘 그리고 이제 좀 더 각광받고 있는 뭐 자가 엑소좀이라던가 자가 줄기세포 등의 주사 시술을 받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라 하고 있네요. 피부
색소 톤 같은 경우는 색소 레이저 계열의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이라던가 잡티 레이저라던가 혈관 레이저라던가 다양한 개념의 레이저를 섞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점이 있어, 검버섯이 있어,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깎아내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기미가 있어, 잡티가 있어, 흑자가 있어,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병원에서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지금은 젊은 상태의 피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변들을 그렸다가 다 지우니까 다시 젊은 얼굴이 돌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뭐 이런 부분을 다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그 나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고 좀 품위 있고 과하지 않게 나이 들어가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뭔가 거상을 너무 심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는 팽팽하잖아요. 피부는 팽팽한데 뭔가 부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얼굴을 분명히 TV에서든 주변에서든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본인들은 만족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본인 만족이니까. 근데 그걸 보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묘한 느낌이라던가 불편한 느낌을 분명 받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 미용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준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시술을 그냥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받아가신다면 내가 그래도 나이가 들더라도 내 자존감 높게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려 살아가면서 미용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하나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옆 친구가 뭐 써마지 받고 왔어, 좋아졌네? 나도 그럼 써마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들 수 있겠지만 막상 받아보면은 자기한테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사실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다 모든 문제는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은 좀 여러 가지 시술을 하나를 과하게 하기보다 좀 여러 개를 작은 양으로 해서 복합 시술을 하는 편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용 시술이나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울세라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울세라 300샷, 600샷 받고 했지만, 지금은 장비들도 정말 많아지고 각각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더 시술을 효과 있게 꺼낼 수 있는지도 점점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각각 여러 가지를 좀 자기한테 맞게 커스텀해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노화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되셨다면 이런 부분 한번 접근해보는 기회가 되어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